식당 일을 하는 60대 이도희 씨는 얼마 전 일을 하던 중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미끄러지면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서 푹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 병원을 찾은 이도희 씨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을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릇 정리를 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져서 전신 다 넘어져서 이제 골절을 입고 허리 통증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는데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밥 먹고 고개도 이제 숙이기가 힘들 정도로 했는데 그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재활치료는 비록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고령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골다공증성 척추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연간 약 3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 환자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뼈의 골절은 팔, 다리 등의 긴 뼈가 중간에서 부러지고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척추는 원기둥의 모양으로 외부에 충격이 있을 시 척추의 높이가 감소하는 압박골절의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환자의 척추는 강도와 밀도가 높아서 추락과 교통사고 등의 강한 외력이 있을 경우에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령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의 사소한 외력에도 척추뼈가 주저앉아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전체 여성 중 25%, 80세 이상의 여성 중 약 5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 즉 노화로 불리는 모든 현상을 고칠 수가 없듯이 골다공증 또한 퇴행성 질환으로 관리를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을 말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뼈 조직이 약화되어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인과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비교해 보면 정상인의 경우 구조물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꽉 차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구조물 사이에 구멍이 크고 밀도가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뼈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척추뼈가 주저앉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을 방치하면 통증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골절이 진행하면서 골절 파편이 신경을 압박해 다리에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거나 하반신 마비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통증 호전이 되는 경우라도 변형된 뼈로 인하여 허리가 굽는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살짝 미끄러져 주저앉은 등의 가벼운 외상으로 발생하고 별다른 충격이 없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김치통을 꺼내려다 삐끗하면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재채기를 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골절 위치는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가슴, 허리 등입니다. 엉덩방아를 찢거나 허리에 힘을 쓰고 난 후 발생하는 등 허리 부위의 통증이 대표적인데요. 통증은 활동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자세에서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움직일 수가 없고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만히 서 있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통증의 강도는 줄어들지만 누운 상태에서 앉거나 일어서려고 하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경우에는 골절된 뼈가 신경을 눌러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으며 허리가 앞으로 휘는 변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화불량, 폐기능 장애와 같은 내과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의심되는 예전에 없던 등이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척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체 높이가 주저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 자체는 압박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인 척추 MRI를 촬영하여 골절의 발생 시점과 골절의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CT 촬영을 하여 척추의 몸통과 연결되는 척추의 목과 꼬리 부분이 골절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여 골절의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유무 정도 등을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급성 골절로 진단된 경우에는 먼저 안정을 취하고 진통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2에서 3주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골다공증에 대한 골다공증 약과 칼슘, 비타민 D 등의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현저하게 통증이 좋아지면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하고 약물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2에서 3개월이 지나면 골절이 위협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랫동안 누워있어 폐렴 등의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걷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사를 통해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하에 피부를 통해서 굵은 바늘을 압박 골전된 척추체에 삽입합니다. 이후 바늘이 제대로 들어간 것을 엑스레이 영상 장치로 확인하고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오래 걸리지 않으며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 직후부터 통증이 호전되며 압박 변형이 발생한 척추 높이의 일부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침상 안정이 필요하고 척추 변형 및 압박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통증 정도, 압박 진행 정도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고려해 추가로 척추 성형술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척추 성형술은 부분 마취 하에 어렵지 않게 이뤄지므로 고령의 환자들도 충분히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진에서처럼 척추체에는 큰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를 촘촘히 채워주는 골다공증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재골절의 가능성, 그리고 골절이 일어난 부위에 위, 아래 등의 인접불절의 골절 가능성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척추뼈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더불어 골다공증성 골절은 재골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압박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고혈압, 당뇨 등의 다른 내과적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관리하고 치료하는 질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약, 비타민 D, 칼슘 등을 꾸준히 투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골절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새로운 골절 부위는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를 안정시키는 근육, 인대 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노인층에서만 발병하는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주로 노인층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도 골다공증과 관련된 척추골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암 환자에서 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에도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발생했지만 통증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때때로 통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뼈의 구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척추가 앞으로 굽혀지는 등의 척추의 안정성과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진이나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격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뼈 건강 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 60세 미만의 폐경 여성과 50에서 69세 남성 중 낮은 골량의 위험 요소를 가진 경우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또한 올바른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 몸의 근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골절의 주요 원인인 낙상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자주 풀고 바닥이 미끄러운 곳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보행이 불안한 고령자라면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면 낙상 사고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화장실 같은 곳에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어 낙상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